이렇게 만졌을 때 표면 매끈매끈하고 이거 보세요. 와. 마카롱 가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베이킹은 마카롱이고요. 입문하기 쉽고 그래도 성공률이 조금 높은 프렌치 머랭법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마카롱을 만들었을 때는 모양은 되게 예쁜데 항상 뻥카가 생겼어요. 면의 껍질 부분과 그 아래 반죽 부분이 들뜨는,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뻥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제가 이 방법을 쓰고 나서 뻥카는 100% 잡았거든요. 그래서 뻥카 잡는 법 보여드릴게요. 마카롱 꼬끄 재료 중에서 분당이랑 아몬드 가루, 이 두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몬드 가루 오늘은 95% 풀그린 제품을 썼어요. 왜냐면 95%는 전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머랭이랑 잘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뻥카를 조금 줄이는데 도움도 줘요. 그래서 뻥카를 잡는 첫 번째는 아몬드 가루를 95%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자가 크면 뻥카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갈아주는 거예요. 푸드 프로세서에다가 아몬드 가루 전부 넣고요. 아몬드 가루가 견과류잖아요.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요. 지방이 많으면 이거를 오랫동안 갈아줄 경우에 지방이 분리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롱 꼬끄에 반짝반짝하게 떡진 것처럼 유분 뜨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아몬드 가루의 영향이 좀 커요. 이런 식으로 짧게 끊어가면서 골고루 갈아줄게요. 이렇게 보시면 옆면은 안 갈리고 바닥 부분만 계속 갈리잖아요. 그리고 절대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가면서 갈아주는 거예요. 아몬드 가루 갈아주시고 분당 전부 넣어요. 이번에는 갈아주는 목적이 아니라 함께 섞어 놓는 게 유분 뜨는 것도 방지해주고 채칠 때도 고르게 잘 섞이기 때문에 분당 100%, 아몬드 가루 100%인 것보다 밀가루나 전분 같은 가루 입자가 되는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좀 더 성공적인 마카롱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100% 설탕인 분당을 썼어요. 근데 슈가 파우더 써도 돼요. 나는 꼬끄의 맛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무조건 100% 성공하고 싶다 그러신다면 아몬드 가루는 95%, 분당 대신에 전분이 3%에서 5% 정도 함유된 슈가 파우더를 써보세요. 뻥카는 확실히 잡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마카롱 꼬끄를 만들 때는 항상 고운 채망을 써요. 채에 치고 난 이 가루 입자도 굉장히 고와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탈탈탈탈 털 수 있을 만큼 턴 다음에 덩어리들은 살살 눌러주세요. 살살. 그러고 남는 아몬드 가루는 폐기해요. 과감하게 버릴 거예요. 손실되는 양까지 고려해가지고 잡은 레시피라서 꾹꾹 눌러가면서 다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유분이 많이 뜨는 경우가 많아서 채친 상태로 준비해가지고 잠깐 한쪽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팅을 해두면 잘 망가지지도 않고 뭐 찢어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마카롱 도안을 만들어서 준비하셔도 괜찮고 그냥 유산지에다가 뭐 3cm나 5cm 크기로 이렇게 원을 그려놔요. 수기로 모양이 일정할 수 있게 도안을 깔아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석도 고정해 놓을게요. 그래도 테프론 시트가 바닥이 되게 매끈하게 잘 나와서 예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프렌치 머랭이기 때문에 차가운 흰자 준비하시고, 설탕, 백설탕이에요. 뭐 황설탕, 흑설탕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이제 마카롱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흰자가 오래된 걸 써라, 이제 신선할수록 덩어리가 져 있잖아요. 이게 냉장고에 오래 두면 둘수록 굉장히 액상화 돼가지고 물처럼 흐름성이 생겨요. 그래서 머랭이 좀 더 잘 올라온다, 꼬끄 만들 때 묵은 흰자를 쓰는 게 좋다. 근데 그건 취향인 것 같아요. 저는 신선한 흰자로 해도 충분히 꼬끄가 잘 나와서 굳이 숙성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볼이 같이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고요. 뿔은 그냥 웬만큼 오래 휘핑하면 다 뾰족하게 잘 나와요. 중요한 건 설탕이 다 녹아야 돼요. 특히 프렌치 머랭으로 마카롱 만들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랭을 약하게 올렸거나 머랭을 단단한데 설탕이 다 녹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남은 설탕이 이제 녹으면서 그 꽃게가 예쁘게 올라오지 않는 원인이 돼요. 손으로 만져봐요. 그러면은 설탕이 남아있으면 자글자글해요. 근데 설탕이 다 녹아있으면 미끌미끌해요. 단단한 상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설탕이 다 녹았는지가 포인트예요. 자, 1분 정도만 저속으로 천천히 섞어서 기분 정리를 해줄게요. 자, 광택감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 뾰족하고 짧은 뿔이 생기고 있고, 다시 설탕을 만져봤을 때 설탕 입자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가루는 한 번에 넣지 않고 절반만 넣을게요. 지금도 고운 채망을 쓰고 있어요. 아몬드 가루는 위에 좀 남을 거예요. 입자가 큰 건 한 번 폐기했잖아요. 두 번째 채취 때 위에 남는 아몬드 가루는 그냥 넣어요. 골고루 섞을게요. 이때는 막 머랭 꺼지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섞는 게 아니라 가루랑 머랭이 잘 혼합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섞어주세요.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은 다쿠아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카롱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쿠아즈랑 마카롱의 차이는 머랭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차이거든요. 마카롱은 어차피 머랭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카로나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머랭을 꺼트리는 작업이에요. 위에는 좀 가볍게 섞고 나머지 넣어. 지금은 흰자랑 가루를 잘 혼합시키는 느낌으로 섞어요. 생각보다 좀 거침없이 섞고 있죠? 이때 날카롭게 잘 섞어주세요. 바닥도 긁어서 가루랑 흰자랑 잘 섞이도록. 자, 그리고 주걱에 묻은 것도 중간중간 한번 떼주세요. 주걱에 묻은 걸 잘 떼는 것도 마카롱을 잘 만드는 포인트예요. 우리 조랭이들이 선택해준 4가지 색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렇게 섞어주고 마카로나주 하면서 색소 잘 섞어줄게요. 이 주걱에 묻은 것도 다 떼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반죽을 붙여요. 이렇게. 근데 볼이 크면 클수록 마카로나주가 짧게 해도 완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볼 크기에 따라 마카로나주 횟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마카로나주 한 번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는 보통 완성되지가 않아요. 폴딩이라고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예요. 주걱으로. 이런 방법으로 마카로나주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머랭을 꺼트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들었을 때 끊기지 않고 떨어지는지 조금만 더 폴딩해서 마무리할게요. 반죽량이 적으니까 조금만 해도 텍스처가 이렇게 생기네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은 줘야겠지만 막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자, 폴딩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끊기지 않고 떨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 마카로나주를 많이 하면 오븐에서 푹 퍼져요. 모양이 퍼지는 경우도 있고 우주선 삐에라고 많이 부르는데 삐에가 밖으로 탈출하는 경우도 있고 유분 뜨는 경우도 있고. 자, 그리고
느낌. 색깔 조합이 꽤 예쁜데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너무 너풀거리는 데는 저는 잘라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지름 1cm 원형 깍지 쓰겠습니다. 넣어서 이쪽 부분을 같이 밀봉을 합니다. 이렇게 1cm 위로 띄워서 천천히 짜서 크게 돌리는 편. 쭉 짜서 쭉 돌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바닥을 탕탕탕탕탕 이렇게 하면은 기포도 빠지고 뭉쳐있던 마카롱코코가 살짝 퍼지면서 모양이 조금 예뻐져요. 이렇게 탕탕탕탕. 자, 뽕 보이죠? 뽕 뚫린 거 보이죠? 이렇게 메꿔주는 거죠. 공간을. 그래요? 뽕. 구멍이 있죠? 이 구멍이 있을 때 이렇게 메꿔주지 않으면 꾹꾹 구워져서 나왔을 때 반으로 쪼개보면 기공이 엄청 크게 보여요. 근데 이것도 빨리 해야 돼요, 마르기 전에. 도안은 빼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둔 꽃그인데 다 말랐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 아무것도 묻어나오지 않고 옆면을 살짝 눌렀을 때 들어가 모양이 살짝 보이죠? 이렇게. 이게 팬닝하는 속도에 따라서도 이게 처음 짠 거랑 마지막에 짠 거의 그 건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짠 거 기준으로 잘 말랐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우유와 노른자와 설탕을 이용해서 남는 노른자를 활용할 수 있는 버터크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만들려고 공통되는 재료는 2배합을 해놓은 상태예요. 노른자에 설탕 넣고 잘 섞어주세요. 제가 앙드레이즈 소스 만들 때 왜 설탕이랑 노른자를 먼저 섞는다고 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뜨거운 우유를 노른자에 바로 부어도 노른자가 익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배웠습니다. 아주 정답입니다. 노른자 익히지 않으려고 설탕 먼저 넣는 거죠? 노른자 쪽에 데운 우유를 전부 넣어요. 다시 재료를 전부 냄비에 넣어요. 그러니까 앙글레이즈 소스는 노른자, 설탕, 우유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고온에 이거를 익혀버리면 계란찜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고온에 데우면 안 되고 약불에 두고 쉬지 않고 계속 저어서 노른자가 뭉치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해줘야 돼요. 계속 저어서 82도까지만 데울게요. 57.8도, 59도, 80도. 전부 체에 걸러줍니다. 체에 거르는 건 노른자가 익었을 경우에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감이 더 부드러워지죠? 체에 한번 걸으면. 이거는 사용하기 전까지 30도 정도까지 식혀주면 돼요. 연유 대신 설탕 써도 돼요. 분당 써도 되고. 만약에 쑥 맛 필링을 만들고 싶으면 이 콩고물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쑥가루를 넣거나 이렇게 맛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양만큼 넣으면 돼요.
상태가 됐고요. 저 2배 합했으니까 반만 넣을게요. 인절미 맛 앙글레이즈 버터크림이 완성됐습니다. 사용 전까지 잠시 이렇게 두고 그리고 흑임자 페이스트를 넣겠습니다. 쭈라라라. 흑임자 페이스트 맛이 좀 진해서 가루가 필수는 아닌데 좀 더 진한 맛을 내주려고 넣을게요. 되었습니다. 유. 2가지 맛 필링이 완성. 오. 할매 입맛이죠? 마르지 말라고 랩핑해줄게요. 비치볼 옥춘사탕 열기구. 마지막으로 패닝한 게 이거죠. 조그만한 거. 표면 매끈매끈하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마카롱이 예쁘게 구워지는 온도는 140도에서 150도거든요. 저는 145도로 항상 굽는 편이고 150도로 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145도에 15분 동안 구워도 어떤 오븐에서는 구움색이 좀 진할 수도 있고 어떤 오븐은 덜 익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온도를 잘 파악해서 구우시길 바랄게요. 짜잔. 자, 잘 만든 마카롱은 이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B의 높이가 일정합니다. 건조가 되게 잘 됐나봐요. 살짝 유분 떴어요. 아니 분명 오븐에선 괜찮았는데 꺼내니까 살짝 유분이 올라왔네. 마카롱이 잘 구워지면 바닥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나와요. 프릴도 일정한 높이로 굉장히 잘 나왔고요. 쫀득해가지고 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진짜 쫀득쫀득해요. 와. 지금 크림이 너무 부드러워서 냉장고에 넣을게요. 다 썼습니다. 이렇게 맛있겠죠? 이렇게 DP 하니까 마치 마카롱 가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카롱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만들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